네, 최근 몇 년 사이 한반도의 겨울은 미세먼지가 날아드는 계절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웃인 중국에서 발생되는 스모그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 중국발 스모그에는 대체 어떤 물질들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또 올겨울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김 기자 먼저 날씨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는 전국에서 비가 많이 내린 것 같지는 않던데 조금씩 내렸었고 오늘도 좀 하늘이 흐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비 예보가 좀 들어 있습니까? 네, 중부지방의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오늘도 동해안과 남부 일부 지방에서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풍과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에서는 낮까지 비가 오겠고요. 특히 강원 산간에는 눈이 5cm 정도 쌓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남과 제주에도 오후 한때 비 소식이 들어있겠고 충청 지역에도 오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에 모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에서는 오늘 강한 바람에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초속 10m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해상에서는 풍랑이 거세게 일겠고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파제나 해안도로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정말 날씨가 좀 맑고 포근해서 나들이 하기 좋았는데 이번 주말 날씨는 어떤가요? 네, 이번 주말에도 바깥 활동하거나 나들이 하기에는 참 무난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토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특히 중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는 아침 기온이 영상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9도, 대전 11도, 광주는 1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은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기온이 높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에서 시작하겠고 낮에는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틀 전 말썽을 부렸던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가 된 상태이고요. 당분간은 우리나라의 공기 흐름이 원활할 것으로 보여서 공기질도 크게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네, 지금 미세먼지 얘기해 주셨는데 중국의 스모그가 지난주부터 상당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영상을 보니까 저희가 군대에서 화생방 훈련할 때 하는 그 마스크를 쓰는 분도 보는 것 같고 또 하늘로 물대포를 쏴서 미세먼지를 좀 줄이는 것 같던데 지금 중국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겨울철만 되면 중국은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을 하면서 몸살을 앓곤 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기록적인 스모그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수요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스모그 경보의 최고 단계인 적색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베이징시에서는 차량 홀짝제가 시행이 됐고 공장에서는 조업이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유치원을 포함한 상당수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 적색 경보가 모두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이번 스모그의 농도는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에는 약 10배를 웃도는 수준이었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이미 베이징에서는 기준치에 무려 40배를 웃도는 기록적인 스모그가 발생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스모그보다 4배나 강력한 강도였는데 그런데 당시 베이징 환경당국에서는 대기오염 경보를 적색 경보보다 한 단계 낮은 황색 경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에 심한 질타를 받았었는데요. 네. 그 때문인지 이번 스모그는 농도가 지난번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단계를 발령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적색 경보 발령은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로 중국의 스모그 안에는 굉장히 좀 많은 오염 물질들이 들어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대체 어떤 물질들이 들어있는 건가요? 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중국의 심각한 스모그의 원인을 난방으로 꼽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에서는 아직 난방의 주 연료를 석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불에 탄 물질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와는 성분이 조금 다릅니다. 특히 건강에 좋지 않은 물질들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먼저 황산염이나 질산염 같은 오염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황산염은 바로 석탄이 탈 때 주로 발생을 합니다. 또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들이 들어있고 특히 카드뮴이나 납 같은 중금속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공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들입니다. 특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 크기의 4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혈관을 뚫고 혈액으로 침투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5마이크로그램 상승을 하게 되면 폐암 확률이 16%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임산부의 경우는 미세먼지가 태아의 지능을 낮추고 또 성장을 방해한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 중국의 스모그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또 이렇게 대담까지 하는 것은 결국에는 중국에는 여러 오염물질들이 한반도로 넘어오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뭐 봄에 황사도 있을 것이고요. 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스모그가 계속해서 한반도로 넘어올 전망이 있습니까? 네, 물론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겨울철만큼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겨울철 한반도 미세먼지의 70%가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그만큼 겨울철에는 중국의 스모그가 워낙 심각한 시기인데다가 계절 특성상 중국에서 한반도로 바람이 많이 불어 들어오는 날이 많기 때문에 스모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이번 스모그의 경우는 한반도에 자리 잡은 고기압이 미세먼지를 북쪽으로 밀어내면서 영향이 없었지만 앞으로 바람 방향만 맞게 되면 중국의 스모그는 언제든지 한반도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적색경보가 내려진 베이징과 한반도의 거리가 약 900km 정도인데 이 정도 거리는 바람만 잘 맞으면 하루도 안 돼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날아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 현지 예측에 따르면 다음 주에도 베이징 등 중국 북동 지역에서는 스모그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기류가 다소 유동적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스모그가 유입될지 여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언급했던 것처럼 하루면 미세먼지가 날아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예보를 수시로 잘 챙기셔야겠고요. 이처럼 중국발 스모그의 위협은 중국의 난방이 끝나는 내년 5월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3월부터는 황사먼지까지 날아오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는 미세먼지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